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강의 기적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사진들은 1970년대와 2000년대 서울의 모습들입니다. 1970년대 소박한 모습의 서울과 30년이 지난 지금의 서울은 많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서울이 현재 발달된 모습을 갖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산업은 어떻게 변화했고 한국이 발달하는 데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1970년대부터는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9달러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28,000달러를 넘어서 54년 만에 약 350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요. 바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습니다. 외환위기는 1997년 한국 정부가 가진 외환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겪은 경제위기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인 IMF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한국의 여러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2001년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2008년에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경제위기로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위기를 모두 이겨냈는데요.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은 6.25 전쟁 이후부터 금융위기까지 50여 년의 시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준 데는 산업의 발달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은 농업의 비중이 컸습니다. 농업은 1차 산업에 속하는데요. 1차 산업에는 농사를 짓는 농업과 소, 말, 양 등을 기르는 목축업, 산에서 나무를 기르는 임업,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 등을 잡아 판매하는 어업 등이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에는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했는데요.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배와 철을 만들고 석유를 이용하는 등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물건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 등의 제조업과 건설업의 발달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산업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 금융업 등의 서비스업이 중심인 3차 산업으로 발달해 왔는데요. 현재 한국의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생명공학,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의 발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 그리고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경제성장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을 통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발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수출했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휴대폰, 석유 제품 등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1964년에 겨우 1억 달러를 수출했던 한국은 2011년에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2013년에도 수출 5,596억 달러, 수입 5,1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이고 이 세 개 국가가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의 수출액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 증가하고 있는데요.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1977년에는 100억 달러, 1995년에는 1000억 달러, 2011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6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국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노력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는데요. 새마을 운동이란 농촌과 어촌의 소득을 높이고 도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정부의 주도로 1970년대에 실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한 환경 정비 사업인데요. 오래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농로와 마을 도로를 만들고 하천 정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고 생산성도 좋아져 소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새마을 운동은 법질서를 지키며 과소비를 하지 말고 뒷골목과 길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집 주변 청소와 생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도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에티오피아와 아시아의 캄보디아 등 74개국 40여 개 마을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2004년 수도 킨샤사시에 콩고 새마을회를 설립하고 새마을 운동을 보급했는데요. 2009년을 기준으로 3개 시도와 7개 군, 18개 마을에서 1,07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기 전 1인당 연소득이 50달러였지만 이후에는 600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은 녹지를 가진 푸른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강의 기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이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